이 메시지에 대한 김태호 차장의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5일 오후 4시경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질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응하셨죠. 그렇습니다. 초과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이제 순순히 응하신 것 같은데 그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응했던 것인가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12월 4일 날 국정원장께서만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던 게 아니고, 저도 12월 4일 아침 9시에 김포공에서 출발하는 그 해외발 항공기를 타도록 해외 출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출장이 아니고, 국정원의 공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12월 5일 날 시간이 없어서 좀 짧고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12월 4일 오후에 이제 국정원장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한 것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를 한 것이지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경질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건의한 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건의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국정원 원장님,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저의 경질 이유로 삼고 특히 12월 6일 날 12시경에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제가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다고 해서 뭐 민주당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당시 조태용 원장님께서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통상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던 정무직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9시에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특히 12월 4일 정도에 제가 언론을 보고 확인한 부분은 당시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으로 군병력을 동원한 것 때문에 도리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도리어 한반도 안보나 북한의 군사 관련된 부분의 위협에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가장 정통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조금 민심을 좀 안심시키고 야당이지만 야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원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증인의 경질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단순하게 경질된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있어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12월 5일 날 16시에 국정원장께서 직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정무직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인사기획관을 보낼 테니까 사직서를 내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님께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고 국정원장님께서는 네, 아니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10시 한 반경에 국정원장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예, 있습니다. 시간. 그만. 질문은 끝났습니다. 장관님, 저희 이게 맥락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주신문 시간을 좀 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예, 제주신문 넣으세요. 그러니까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 5분 넣으세요.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차장, 3차장 기술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저 인식 차담회 잘 끝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무직이다 그렇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일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농담 삼아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이 얘기는 다른 차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10시 반에는 다시 이 차장으로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고 12월 6일 12시에 제가 정보위원장 간담회를 그러니까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 면담에서 사실은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월 6일 12시경에 그 정보위원장실에서 면담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께 제청해서 국정원장이 경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오후는 아마 그 정보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7시경에 어떤 직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고 제 경질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2월 6